같이 들어갔던 선생님들의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가셨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내 의견을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진단이 되었던 뇌골절, 두개골 골절과 안아골절,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 등과 어긋나는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뇌 부종은 아직도 존재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의관 분께서도 이 뇌외상에 따른 뇌외상이 사망 원인이라는 것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또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김경일 선생님께서 신경외과 전문의이십니다. 예, 추가적으로 설명하시죠. 다른 분들이 하세요. 다른 설명. 네. 백남기 선생님은 처음에 다쳐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오실 때 굉장히 심한 뇌 손상 상태셨고, 그리고 그때는 보통의 신경외과 의사들이 봐서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술을 권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곧 의견이 바뀌어서 가족들에게 수술을 권유했고, 그리고 뇌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수술을 하신 후에 평소에 건강하셨던 이분은 300일이 넘도록 이 긴 그 중환자실 생활을 견뎌내셨습니다. 이분의 사인은 그래서 뇌 좌상이고, 뇌 출혈이고, 뇌 부종이고, 뇌와 관계되는 그 여러 가지 질병명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뇌인사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료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것이 뇌인사냐 병사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알고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병사냐? 혹시 이것을 병사로 이분이 이렇게 갑자기 거기에서 멀쩡히 있다가 뒤로 벌러덩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이 사망의 원인을 두고도 이런 그 외인사냐 병사냐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건 고민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예, 추가로 더 하시죠. 저 인혁 공동대표 우석균입니다. 좀 더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사망 진단서에 나온 내용을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은 급성 심부전증이라고 보도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요. 원래 사망 원인은 선행사인을 가장 아래 칸에 쓰게 돼 있고요. 그것에 따른 사인들을 쭉 위로 올라가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망 진단서 자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내고 있는 지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망 진단서인데요. 원래 증상에 대해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지라고 사망 원인을 썼는데, 그렇게 쓰면 대표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도록 하는 진단서이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그런 진단서가 발행된 것에 대해서 저도 동문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진단서가 발행됐는지 모르겠고요. 사망 원인은 따라서 맨 아래 써 있는 선행 원인을 사망 원인으로, 즉 원 사망 원인에 대해서 보도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것은 외상성 뇌출혈인데, 어쨌든 서울대 병원에서도 급성 경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급성 경막하 출혈은 당연히 외인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급성 심부전증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망 원인의 중간 사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원사인이 아니고 원래 사망 원인은 가장 그 원인이 되는 원사망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 또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그 백남기 선생님의 큰 따님이신 백도라지 씨께서 입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300일 넘는 소병 생활이라기보다는 지금 생명 연장 기간을 지내시고 오늘 하늘나라로 떠나셨는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병원 둘레를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돌아가신 분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그 뇌출혈의 원인은 분명히 경찰의 물대포 발사에 의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는 길까지 편히 못 가시게 막고 있는 거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저를 비롯한 가족들은 아버지가 가시는 길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민변 변호사님들께서 아마 이 대리인으로 입회를 하셨는데 이 의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백남기 어르신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 대리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의사 선생님과 함께 진행된 금시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핵심은 법적인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될 기준은 사인의 원인이 명백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 명백하다면 굳이 부검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백하냐 안 하냐의 판단은 단순히 의학적인 판단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도 문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의 정서, 이것은 뭐 가족들의 정서라고 보다는 한국적인 어떤 우리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예의를 취하는 정서, 이것도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핵심은 사인의 원인이 명백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부검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우리가 익히 보아왔듯이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어르신이 물대포에 의해서 직사살수에 의해서 쓰러진 것, 이건 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늘 검시 과정에 있어서 법의관도 물대포의 살수 행위에 의해서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졌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고인의 죽음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그 팩트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검시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서울대 병원에서 부검이 했던 집도의, 그리고 좀 전에 발표해 주신 많은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물대포 직사 살수에 의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증상이 명백하다라는 것에 의학적인 견해 대립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팩트를 기초로 해서 결국 백남기 어르신의 사인이 명백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들 법조인 법률적 양심을 걸고 판단해 보건데 이것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의학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지 않고 다만 가족들이 이미 317일 동안 부모님이 쓰러진 상황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본 국가폭력 행위에 대한 가슴 아파하는 이 심정을 또다시 사인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명백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부검을 실시하겠다라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국가 공권력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검찰이 명백하게 영장 발부를 통해서 부검을 하겠다는 의견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의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가족들의 뜻에 있어서나 부검을 통한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향후의 조치들은 모두 정당한 공권력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장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 가족들은 명명백백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원인이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고요.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대표에서 안행이 국회 안행이 이 야당 간사이신 박남춘 의원께서 입장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변호인단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부검은 실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고인을 두 번 또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에게 확실한 동의가 없는 한 부검은 실시돼서는 안 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고한 입장이고 그런 논평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부연 설명, 예, 조영수 변호사님.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검안 갔을 때 몇 가지 확인된 팩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관상으로도 두개골 오른쪽 뒤편에 있는 이렇게 뼈 두개골 일부가 절개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수술을 위해서 했었는데 거기에 약 5cm 이상 정도의 골절이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은 알겠지만 검안이는 처음, 그러니까 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와서 검안을 했었던 거죠. 거기서 발견된 거는 일단 그런 골절이 약 5cm 정도 길이의 골절이 있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악 이빨 3개 정도가 깨졌는데 다만 이 깨진 부분이 직접적으로 물대포에 의한 건지는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안구에서 출혈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다만 이게 그건 오랫동안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한 것인지는 의료기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안에는 자기로서는 현재의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 진료 기록과 인체 차트와 CT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이지만 약 80% 이상 정도는 사인을 분명히 내추럴 여러 가지 관계들에서 확인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정한 진료 기록, 특히 초기에 촬영한 CT 촬영 이런 부분들을 좀 입수가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부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명백한 그나마의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제시하고 있었지만은 최소한 현재 상태에서 자기가 전혀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는 80% 이상 정도는 확인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사를 밝혀주시고요. 질문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80% 이상 정도 뭘 확신하시고 말아요? 일단 아까 우리 이정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과관계 부분이 이렇게 날라가 있죠. 물대포에 의해서 안면을 가격당한 행위 1,
그다음 안경에서 쓰러졌을 때 2, 쓰러진 다음에 다시 물대포에서 밀린 내기 3, 그래서 이동되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물대포로 일단 뇌출혈, 아까 경막하, 급성 그 경막하 출혈 부분 발생했다는 그런 출혈 발생했다는 부분들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에 적어도 여기에 그 골절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경막하 출혈이 일어난 걸 인정했다는 그렇죠. 당시의 사정이 다른 외압이었다면. 경막하 출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예. 뇌출혈. 예. 외상성, 뇌출혈 이렇게를 80%볼 수 있다 이렇게. 예. 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자, 그럼 이 정도 끝낼까요? 어디? EBS의 전용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그 부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잘 못 들어서요. 어떤 입장을 냈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진료했던 의사분이 병사인지 아니면 외상성 그건지 고민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검에 대한 어떤 입장인 거는 그분한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이쪽엔 별도로 저희는 원하지 원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하면 명확히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했잖아요. 입장입니다. 불필요하다. 어떤 입장을 전달하지는 않았네요. 검사. 그 중요하지 않고요. 그쪽에 확인하세요. 예, 확인하시면 아니, 되고요. 우리는 전달을 했죠. 우리는 예, 그게 아니고. 불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의학적으로도 예, 할 필요도 없다라는 의학적으로도 걸 의학적으로도 불필요하고 법적으로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불필요하다는 그 가족들 유족께서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워딩으로 확실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 선생님이 병사 부분은 그거는 서울대병원 측에 확인을 확실히 하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그게 급성 갱막하 출혈인데 병사로 쓴 것이 맞냐 하고 질문해 보시죠. 예, 그렇게 제가 맞죠? 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사망하시니까 진단서가 나왔는데 그 진단서에는 병사라고 한 거예요. 그냥 다쳐서 서울대병원에 왔고 서울대병원에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뇌 수술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10달이 지난 후에는 이분은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 진단을 한 거예요. 원래 이 원사인에 대해서 원사인이 외인사인지 아니면 병사인지를 구분하라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사망진단서 지침에 보면 원사인에 의한 즉 급성 그분도 쓰셨지만 급성 경막하 출혈 또는 뇌출혈 이 부분이 외인사인지 병사인지 이런 부분을 밝혀야 하는 것인데 이걸 병사라고 쓴 사망진단서가 나와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단서이다라는 그럼 말씀입니다. 서울대 병원에 공식적으로 할인을 잘 해보시죠. 한 가지만 추가해서 금시검황 과정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죄송합니다. 검찰이 거기에서 자기들 스스로는 무고한 필요성이 있으나 분명하게 거기 온 검찰을 통해서는 가족의 뜻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계신 변호사와 대책이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자기들을 풀어나가겠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그럼 자기들의 그 부분을 존중의 부분들을 명확히 지킬 것을 첨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영기 예. 김부경 의원. 들어오시죠. 예. 조금만 더 가시죠. 신선미 의원님 아까 오셨죠? 예. 아이고. 아이고. 예. 또 추가로 더 오셨는데요. 김정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부겸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선미 의원도 예, 저 뒤에 와 계시고요. 예. 자, 그래서 추가로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추가로 조금 보충을 하면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경일입니다. 이분이 그 다치시는 광경은 동영상으로 봤고요. 서울대학병원에 옮기셨다고 했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죠. 저 정도 충격을 받았으면 어느 상태로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리고는 그 뇌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역시 굉장한 충격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그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차에 부딪힌 그 정도의 충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뻔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분을 연명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뇌 감압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10달 이상 버텨왔죠. 이거는 저희 같은 의사들은 평소에 굉장히 건강했구나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오늘 돌아가신 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이분의 사망 원인을 그 치료해왔던 바로 그 수술을 집도하셨던 그 팀이 외상이 아니고 병사라고 쓴 거예요. 이건 정말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지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 공부 좀 하시고 더 탐구하시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모여서 결론을 낸 건 뭐냐면 이분의 전 상황이 외인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병사라고 진단서를 쓴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부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사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변호사님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고 가족도 그러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탐사 취재가 필요하다라는 워딩입니다. 예. 기자님도 잘 해주십시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다. 예. 약간 그 부분간에서 필요성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이번 검체 검안 결과에 의해서 불절된 부분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들은 인과관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학적이거든 그러니까 사회의 상규에 관련된 부분들이 명백하다는 점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 의료기록 제출을 통해서 작년 11월 달부터 이번 9월 달까지 모든 진료 기록을 다 가져갔다고 해요. 모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기록을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련 기록, CCTV부터 필요해서 의료 기록을 분석을 하면 충분히 어떤 그 인과관계 부분들을 확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만의 그 본인도 80% 이상의 어떤 확신을 갖고 있고 다만 진료 기록만 본다면은 어느 정도의 더 좀 세부적인 좀 그 미세한 어떤 골절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검안 절차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들이 반대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 그 동양에서 한 높은 양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믿었는데 또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과 한마디 않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11월 달에 고발한 이후로 실질적으로 아직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부검을 통해서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런 면에서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우석경 선생님 짧게 한번. 예,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이제 부검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오늘의 그 검안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그 가족분들의 의뢰로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계속해서 환자를 곁에서 이렇게 봐왔고요. 그리고 그 의무 기록이나 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CT라든가 수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 나빠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물대포에 의한 경찰 폭력에 의한 뇌외상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생겼고 그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수많은 의무 기록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검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추가로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